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가족분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미주은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어제 미리 예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주 오래간만에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 발굴 프로젝트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마음 같아서야 저도 빨리 이 프로젝트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호텔이 정상 영업되면서 주중에는 좀처럼 시간을 만들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고육주책으로 만들어낸 그런 방송이 사실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였거든요. 딴에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방송이었는데요. 아주 다행히도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제가 좀 시간이 되니까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주말에는 이렇게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 발굴 프로젝트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주식 분석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우리가 22번째 기업을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 22번째로 선정된 기업은 어떤 기업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 프로젝트 진행하면서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 기업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종목도 유전자랑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성격은 많이 다른데요. 그래도 유전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기업의 이름은 인비테입니다. 인바이테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과연 인비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스토리를 들려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방송 녹화일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방송이고요. 제목은 유전자도 플랫폼이 있다. 인비테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인비테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비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인비테의 CEO에게서 직접 인비테의 소개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세 번째로 인비테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산정해 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미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만에 준비한 10년간 10배 성장할 30종목 프로젝트 인비테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주은과 함께 할 시간을 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인비테의 모든 것이라는 소제목을 걸고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인비테라는 기업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사실 유전자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리서치를 하면서 많이 고민도 해보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지 나름대로 좀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자료 출처는요. 2021년 1월이니까 3달 전이죠. 3달 전에 있었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된 자료를 오늘 참고하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 인비테의 사업 배경이라는 제목인데요. 유전학은 아직까지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등장한 기업이 바로 인비테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캐시 우드의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캐시 우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직까지는 의료계에서 메디컬 케어를 이렇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실 50% 이상의 결정이 자료에 바탕을 하지 않고 의사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추측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인비테를 비롯한 유전자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요. 앞으로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에 자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업 배경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인비테의 미션입니다. 과연 인비테는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있을까요? 종합적인 유전자 정보를 의료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향상된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죠. 미션이 거창해야 기업도 거창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비테에 따르면요, 이미 100만 명의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에 의해서 인비테가 선택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인비테의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인비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테스트 키트를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셀프 테스트 킷이 도착을 하고요. 그러면 고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침이죠. 그 타액을 이렇게 샘플로 받아서 인비테에 다시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분석을 한 이후에 온라인으로 그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결과 받아본 이후에 우리가 무료로 원격 진료 상담이나 아니면 챗봇을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비테 유전자 테스트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메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간편한 그런 메뉴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인비테 캔서 스크린이라고 써 있고요. 즉 암에 관련된 그런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총 61가지의 암 관련 유전자 분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가격은 단 $250, 즉 30만 원도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죠. 자, 두 번째 서비스는요, 인비테 카르디오 스크린입니다. 카르디오는 심장병, 심장에 관한 그런 의미죠. 가격은 같습니다. $250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서비스의 이름은 인비테 제네틱 헬스 스크린입니다. 총 147가지 굉장히 많은 유전자 분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암이라든지 그리고 심장 관련 질환,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요, 에디셔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7가지의 그 유전자 분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350, 40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을 가지고 147가지의 다른 유전자 분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를 아직까지는 간편하게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인비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그 분석 비용이 $250에서 $350 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용마저도 사실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고객에 따라서 아예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다 보험에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좀 커버가 덜 되더라도 한 $100 정도만 내시면은 이 세 가지 서비스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인비테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인비테의 역할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나와 있는 그 글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tic testing should be affordable and accessible. Invite is making it possible. affordable이라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아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페이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accessible은 누구나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인비테가 하고자 하는 역할은요, 누구나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3억 개가 넘는 보험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돈을 낸다고 해도 $100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굉장히 어포더블하고 액세서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파이낸스 어시스턴스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요, 혹시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테스팅에 이제 금액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이낸싱 서비스도 주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즉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뭐 10개월 할부를 해준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누구나 이 인비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과연 인비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유전자 테스트의 활용은 향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가능성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성인 6명 중에 1명은요 유전자 관련 건강의 리스크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병 확률이 높은 유전자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좀 그 예방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받고 테스트를 한다면 어느 정도 그 발병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인비테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필요성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매년 유방암 진단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200만 명 중에 75%는 테스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발병이 되고요. 또한 매년 13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전립선 암 진단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 한 60% 정도도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한 180만 명 정도는요 직장암 진단을 받는데 여기엔 좀 심각하죠. 95% 정도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간 이후에야 좀 내가 병이 있구나, 내가 직장암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테스트를 받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죠. 그만큼 이제 유전자를 비롯한 좀 테스트 비용이 옛날에는 많이 비쌌었잖아요. 이렇게 비싼 그 테스트의 비용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앞으로는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인비테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 방향입니다. 자, 다음에는 인비테의 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유전자 기술을 일상 헬스케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개별화된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앞에서 캐시우드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앞으로는 진단을 단순히 의사의 경험이라든지 추측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유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을 하고요. 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유전자에 맞춰진 개별화된 헬스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는 헬스케어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중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유전자 관련 리서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리서치 결과를 헬스케어 제공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인비테는 나중에 이제 말이 나오겠지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리서치 지원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리서치 결과를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그런 의료 업체랑 함께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유전자 데이터를 그들이 그 의료기관이 실제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비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환자의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그 임신했을 때부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5세가 넘으신 시니어까지도 계속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테스트,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커다란 비전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 인비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비테의 시장은요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0세에서 17세까지 한 26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18세에서 40세는 어느 정도 좀 건강한 상태죠.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약간은 줄어듭니다. 50억 달러 정도의 규모, 그리고 41세부터 65세의 그 인구에 대해서는 시장의 잠재력이 한 60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65세 이상은 630억 달러. 따라서 요 네 가지, 즉 라이프 사이클을 다 한 바퀴 돌려서 전체 시장의 규모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1520억 달러가 나옵니다. 152 빌리언이죠. 굉장히 커다란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인비테다. 따라서 투자의 그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인비테의 비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비테는요 유전자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요.
아까 그 미션에서 보신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유전자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는 계속해서 비용을 떨어뜨려서 결국 가격을 많이 낮춤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요, 헬스케어 파트너들과 함께 유전자 테스팅의 보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인비테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요,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테스트 메뉴와 서비스를 확장한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메뉴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암 메뉴가 있었고 심장병 메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약간의 부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통합적인 서비스 메뉴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그 인비테는요, 크고 작은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겠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메뉴가 계속해서 추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그들은 미국 내에서 안주하지 않고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인비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전은요,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의 목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Where we are today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인비테가 도착해 있는 단계는 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 방금 전에 살펴본 그 단계에서 보시면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와 있는데요. 헬스케어 파트너들과 함께 유전자 테스팅의 보편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즉 아직까지는 사실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유전자 검사를 받은 사람보다는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죠. 따라서 인비테가 지금 현재 노력하는 것은 그 세상 모든 사람이 그냥 쉽게 건강검진 받듯이 그 유전자 검사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인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인수합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테스트 메뉴도 넓혀 나가고 서비스도 확장시키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지금 인비테의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비테는 굉장히 열심히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뉴 확장 그리고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2017년부터 보시면요, 올타보이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유전 및 희귀 질환 연구, 치료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인수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기업은요, 100군데 이상의 지원단체와 협업으로 400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7만 5천 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놓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게 된 것 같고요. 또한 2017년에 캔서 진 커넥트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요, 가족력 정보 수집 관리를 하는 그런 전문 기업이고요. 2017년에 세 번째로 인수한 기업은 콤비 매트릭스입니다. 콤비 매트릭스는요, 출산이라든지 생식기관에 대한 건강, 이런 유전 정보 서비스의 리더격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2017년만 해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인수합병을 3개나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2019년으로 와서 보시면 싱귤라 바이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 기업은 임신 초기에 유전자 검사를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2019년에 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 정라라고 읽으면 되겠죠? 정라라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이 기업은 유전 변이 해석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굉장히 그 합병을 많이 했는데요. 클리어 제네틱스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클리어 제네틱스는요, 지금까지 인수합병한 기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유전 정보 제공의 능력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강화한 거죠. 기술력보다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인수한 기업이 클리어 제네틱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00년에 들어서도요, 무려 3번의 굉장히 굵직굵직한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디플로이드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 기업은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두 번째 인수한 기업은요, 유스크립이라는 기업인데요. 예방적인 의약품 관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메디슨에 관한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처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처라는 기업은요, 암 정밀 진단 기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투자를 했는데요. 14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한 굉장히 대규모의 인수 합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업을 인수할 때 가지고 있던 자산의 규모가 10억 달러가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전체 기업의 자산 규모보다 오히려 더 큰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을 해버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험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인수였습니다. 인비테는 아처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는데요. 일단 매출이 연 5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 향상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또한 50개 이상의 제약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킹 확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 기업을 인수한 거겠죠. 인비테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국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인비테의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하면요, 이 증가 수대로 또 비즈니스의 파트너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의 파트너 수가 증가하면 결국 비용 절감 그리고 서비스의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하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서비스는 확장되고 가격은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인비테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 인비테랑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요, 인비테가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유전자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유전자 테스트를 통해서 확보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원격 진료도 제공을 하고요, 또 인공지능과의 접목을 통해서 딥러닝을 진행하겠죠. 동시에 인비테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접근성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요, 가격을 낮춘다든지 서비스를 확장시키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확보가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앞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비테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인비테의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매출의 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분기 어닝 보고서를 살펴봤더니요, 전년 대비해서 51.5% 정도 매출이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 연간 매출 성장을 바라보면 생각보다는 그 성장률이 뛰어나지는 못했습니다. 29%밖에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1분기, 2분기는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랑 4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1, 2분기에 좀 성장이 둔화되면서 4분기는 50%가 넘어가는 성장을 했지만 1년을 통틀어서 보면 매출의 성장은 29%에 머무르는 그런 수준이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러스의 영향이 없었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의 그 성장세를 쭉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는 172%라는 매출의 성장이 있었고요. 2018년에는 116%, 굉장히 좋았죠. 2019년에 가면서 약간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1분기,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1년 통틀어서 봤을 때 한 29%의 성장을 보여주는데 그쳤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좋은 뉴스가 있죠. 2020년 10월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정밀 분석 전문 기업인 아처 DX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처 DX는요, 연 매출이 5천만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비테의 매출은 2억 7,900만 달러인데 여기에 지금 5천만 달러가 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비테의 매출이 성장하는 데 상당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 인수 합병이 바로 아처 DX의 인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비테가 얘기하는 것은요, 앞으로 연 매출 성장이 다시 50% 이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비테의 서비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테스트의 수 증가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년간 총 테스트의 숫자는요, 65만 9천 회 정도가 됩니다. 이 수치를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면요, 한 41% 정도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것을 감안을 하면 41% 정도 증가는 사실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인비테의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요, 지속적으로 비용 감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샘플당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샘플당 비용이라는 것은 토탈 코스트 오브 레비뉴,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코스트 오브 레비뉴라는 것은 코스트 오브 세일하고 같은 거거든요. 직접 비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 직접 비용을 테스트 수로 나눈 것이 샘플당 비용입니다. 그리고 2020년 샘플당 비용이요, 299달러 정도의 형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샘플당 비용은요,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수익성은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총 수익 역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2020년 4분기의 어닝 보고서를 봤더니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약 32%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갭 그로스 프로핏 말고요, 논 갭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니까 45%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32%와 45%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논 갭과 갭의 차이는 뭐냐면요, 논 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회성 비용을 제하고 나서 정말로 영업을 하는데 필요했던 비용만 보면서 그 수익성을 계산하는 것을 논 갭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컸다면 그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착시 현상 을 없애기 위해서죠. 따라서 논 갭이 오히려 더 성장세를 볼 때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수치의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대규모의 인수합병이 있었잖아요. 2020년에 그것도 새 기업이나 인수합병을 하면서 그 인수합병에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그 인수합병에 들어간 비용은 우리가 일회성 비용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따라서 논 갭으로 계산을 할 때는요, 그로스 프로핏이 32%에서 45%까지 이렇게 껑충 뛰어오를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비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요, 2021년까지 총 수익을 50%까지 올린다는 그 내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주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총 수익률이 오히려 영업이익률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총 수익률이 높다면 나중에 영업이익률은 얼마든지 연구 개발비를 줄인다든지 세일즈 앤 마케팅, 그 판촉비 같은 걸 줄이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총 수익률이 낮게 형성이 되면 결국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2021년까지 인비테가 총 수익률 50%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인비테의 순손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인데요. 2020년 연간 순손실은요, 608밀리언 달러입니다. 따라서 전년도는 241밀리언이었는데 608밀리언까지 오히려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이렇게 적자폭이 많이 커진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업 인수 관련 비용이요, 여기 지금 쭉 나와 있는데 무려 340밀리언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연구개발 비용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연구개발 비용도 높고 또 기업 인수 관련 비용도 높았기 때문에 사실 2020년에는 넷 로스가 608밀리언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비테가 연구 개발비 투자에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인비테가 연구 개발비에 사용한 금액은요, 63.5밀리언이었잖아요. 그런데 2019년을 보시면 141밀리언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22%가 증가한 거고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했죠. 무려 239.79밀리언을 연구 개발비에 투자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떨어진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투자비를 증가시킨 셈인데요. 보시면 70% 정도가 2019년 대비해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인비테가 만들어낸 총 매출의 규모가 279.6 밀리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매출의 규모를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비의 규모랑 비교를 해보니까요. 연구 개발비가 지금 전체 매출의 86%에 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인비테는요 아직까지 뭐 순이익을 내고 그럴 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마켓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출의 뭐 80%가 넘어가니까요 86%나 되는 금액을 지금 전액 연구 개발비에 쏟아붓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금액에서 또 세일즈 앤 마케팅 판촉비 같은 데도 투자를 많이 할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순이익을 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먼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비테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건강한 발란스 쉿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커런트 레이시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 정도의 그 부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동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해 보는 것이죠. 커런트 레이시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누어서 구하는 레이시오입니다. 커런트 에셋이라는 것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라는 것은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부채를 얘기합니다. 자, 커런트 에셋이 여기 나와 있죠. 토탈 커런트 에셋이 453.93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나와 있잖아요. 121.745 두 수치를 가지고 커런트 레이시오를 구해 보니까요. 3.7이라는 수치가 나오네요. 즉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약 3.7배 정도 더 많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인비테는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은 건강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 말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인비테의 발란스 상태는 어떤지를 봐야겠죠. 이번에는 총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토탈 라이빌리티를 토탈 에셋으로 나누는 건데요. 즉 전체 자산 중에서 전체 부채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보는 거죠. 총 자산 중 부채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토탈 라이빌리티를 찾아봤더니요. 145419입니다. 이 수치를 위에 있는 토탈 에셋으로 나누면 되겠죠. 3430485가 되겠죠. 이 두 수치를 계산해 보면 0.42, 즉 42%가 나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인비테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요. 전체 자산 중에서 한 4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나머지 58%는 자기 자본이겠죠. 내 돈이 58% 그리고 남한테 빌린 돈이 42%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인비테의 그 자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비테는요 지속적인 글로벌 확장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외에 글로벌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요 전체 사업의 10%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약 11%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 전 세계 95개국으로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인비테에도 분명 투자 리스크는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인비테에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투자 리스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 4개 정도로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요, 심화되고 있는 경쟁입니다. 유전자 테스트 마켓은요 워낙 그 잠재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발전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비테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리스크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증자 그리고 부채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비테는요 아직까지 규모가 작은 회사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안주하면요 이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라든지 부채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새로운 투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밸런스시트이 조금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 유상증자가 발생한다면 그 유상증자 때문에 좀 주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인비트의 투자는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순이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변동성과의 싸움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오랜 기간이라는 것은요, 제 생각에는 1, 2년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3년이라든지 4년 정도를 기다려야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그때까지는요, 사실 유상증자가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쟁자가 새로 나올 때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성에 의해서 주식의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비트의 투자의 리스크는요, 유전자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사실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메디컬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요, 사실 악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라는 문제도 하나 나와 있고요. 유전자 정보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질병을 고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러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서 슈퍼베이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지능을 향상시킨다든지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길이 열리기 전에 미리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의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많은 그 투자의 리스크를 안고도 우리가 투자를 진행해 볼 만한 인비트의 투자 가치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유전자 테스트 시장의 규모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빌리언 달러를 넘어가는 굉장히 잠재력이 풍부한 그런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인비트고요. 두 번째로, 유전자 테스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사실 유전자 테스트가 일상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전자 테스트를 받아본 사람은 아직 많이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 앞으로 몇 년 후에 유전자 테스트라는 게 일상화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한꺼번에 이뤄낼 수 있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겠죠. 자, 세 번째로, 과감한 인수 합병을 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메뉴라든지 그 제공하는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 매출이라든지 그 사업의 가치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 아처 DX 인수가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처 DX 인수는요, 매출 성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합니다. 인비테는 사실 투자를 꺼려지게 되는 이유가 뭐 유전자 기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미래의 가치만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아처 DX를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투자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아처 DX의 인수는요, 연 매출 성장률을 앞으로 40에서 50% 정도로 계속 유지해 줄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인비트의 투자 가치는 2020년을 기해서 현저히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마켓으로의 확장성입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의 글로벌 마켓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글로벌 쪽으로 진출을 한다면 인비트의 투자 가치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확장이 되겠죠. 또한 지속적으로 비용 하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용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수익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자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이러한 적자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사실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비용 하락을 굉장히 빨리 이뤄낼 수 있다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유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테스트를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인비테가 모아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 고객의 데이터거든요. 이렇게 고객의 유전자 정보를 하나하나 모아나가다가요, 이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데이터만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비테는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인비테 CEO에게서 들어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인비테 CEO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사실 인비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의 리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기업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보시겠지만 굉장히 호남형의 그런 CEO거든요. 이렇게 잘생긴 CEO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줄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would you describe your company's mission? It's very simple. Genetic information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in improving people's healthcare outcomes and lowering costs. And we are relentlessly pursuing the idea of getting that information into mainstream medical care, everyday use, to improve outcomes and lower costs for billions of people on the planet. And how big or where's the opportunity come from in recent years because of great advances in genetic testing or people's readiness to be tested or your own technology that stands you out against the crowd? It's a confluence of factors. Think semiconductors kicking off and igniting the computing and networking industry in the 70s, early 80s. Recently, next generation sequencing technology has driven down in cost curves even faster than the kind of much renowned Moore's law. And what that's enabled is application providers like us is to change what has fundamentally been in the past a rationed good in healthcare, genetic information, kind of in a niche kind of test by test, sample by sample lab industry kind of set up to something that looks very much more like an information industry. In the future, this information will be on hand for everybody born into a modern healthcare system. And we intend to be the leader in providing that information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place for an individual and their care providers, the context of their family. Again, ensuring health and wellness, improving healthcare outcomes, and lowering costs. So then I guess just to dig into that a little bit more, Sean, we were talking about an information system and all of the data that will yield. What does that actually mean in terms of applications to how we not only test for and diagnose, but also treat diseases? Absolutely. So if one looks right now in the portfolio and the coming pipeline of oncology therapeutics around the world, 90% of them are targeted to a specific genetic variant. If you look at the therapy pipelines for rare disorders, pediatric disorders, developmental diseases, somewhere around 80% of them are developed and targeted specifically to a genetic variant. 1 in 6 individuals walking around has genetics at the core of their primary healthcare outcome, complaints, and disease. Most of them don't even know it. The massive importance and central importance of genetic information in healthcare is about to, I'm certain in the next 5 to 10 years, about to become front and center as an ability to get the right therapy earlier to individuals that can benefit, identify people at risk, and put in place monitoring and prevention modalities to certainly delay, if not even prevent, the onset of disease, and generally provide a core understanding of risks that run in families. I'll point out 6 million pregnancies per year in the United States, 30 million pregnancies in the markets we serve around the globe. Very few of them use genetic information we can readily provide to improve health and health outcomes for mom and baby involved. 10 years from now, we're going to look back aghast that anybody in a modern healthcare system had a child without looking at a comprehensive genetic profiling of the family and really helping take that risk off the table for mom and baby. Yeah, I like that example right there, having gone through genetic testing with my own most recent pregnancy myself. Sean, I've heard you just lay out the case from an innovation standpoint. How do you make money off of this? Where are the greatest opportunities in terms of that? Well, that's the trick. I think one thing to know, if there's anything to know about us, is we are taking a bit of an orthogonal approach to the traditional specialty diagnostics, specialty biopharma approach. You know, genetic information, when we started this company, cost of a single gene test was in the $4,000 to $7,000 range. To get a panel, to get a number of genes to really diagnose any one of a number of complicated diseases could cost $50,000, $100,000 and take 6 months to do. Today, insurance will cover most of these tests, $900 to $1,000. If insurance doesn't cover, we offer $250 patient pay tests. The bet that we have made is because there are 2 billion people around the globe that could use this information as an information service at the right time in the right place, even before they need it, not as a ration good in healthcare that is too expensive for anybody to get at the right time. That's the twist we've made. And how you make money off of it is over time, in the future, when every single one of those individuals
is using our information services, acquiring our tests with their clinicians to make decisions ahead of time before diseases. That, instead of multiple thousands of tests on a single test basis, a few $100s per year times that many people, we think will make a business that generates plenty of operating cash flow in the future. Shepard Smith here. Thanks for watching CNBC on YouTube. 자, 인비테의 CEO 인터뷰 영상 보시고 어느 정도 투자에 확신이 드셨는지 아니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한 챕터는요. 인비테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 역시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인비테는 아직까지 적자 경영 중인 성장주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비테 2025년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레비뉴 퍼 쉐어 2025년 예상치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역시 2025년 예상 프리미엄이겠죠. 여기서 레비뉴 퍼 쉐어라는 것은요. 한 주당 만들어내는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라는 것은 여기서 세일은 매출이죠. 매출의 규모랑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매출의 규모에서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 그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수치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수치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일단 레비뉴 퍼 쉐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뉴 퍼 쉐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인비테라는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예상치가 필요하겠죠. 이 매출의 예상치를 살펴봤더니요. 2025년 인비테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은 1.43 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비뉴의 규모가 나와 있으니까 퍼 쉐어, 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5년이 되면 몇 개 정도의 주식이 발행이 될지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죠. 따라서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인비테의 그 주식 개수는요. 190.63 밀리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레비뉴 퍼 쉐어를 계산해 보면요. 1.43 빌리언은 1430 밀리언으로 바꾸고요. 나누기 190.63 밀리언으로 해주면 7.50이 나옵니다. 따라서 2025년이 됐을 때 인비테 한 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 7.5달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레비뉴 퍼 쉐어는 이렇게 구해봤으니까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2025년 RPS, 레비뉴 퍼 쉐어의 규모는 7.50달러였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 숫자랑 곱할 수 있는 수치가 필요한데 우리가 PS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거죠. 과연 2025년이 되면 이 인비테의 PS 레이시오는 어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을까요? 일단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비테의 지금 PS 레이시오는 18.08이고요. 인비테의 PS 레이시오가 가장 낮게 형성됐을 때는 2.75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요. 무려 매출의 규모보다 시가총액이 131배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요. 이 수치들 중에서 2025년이 되면 과연 인비테의 프리미엄은 이 미니멈의 형성이 될지 아니면 맥시멈의 형성이 될지 중간치의 형성이 될지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추측을 조금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ACB라고 써 있는 것은 Pacific Bioscience of California입니다. 같은 DNA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불러왔는데요. DNA 시퀀싱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70.09배, 무려 매출의 규모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70배나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DNA 시퀀싱을 하는 기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일루미나가 있는데요.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8.23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비테랑 비슷한 수준이죠. 인비테도 18배니까요. 그리고 CRSP는 크리스퍼죠. 크리스퍼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 편집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크리스퍼는요. 현재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매출의 규모보다 시가총액이 10,000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유전자 편집을 하는 기업 중에 크리스퍼 말고 인텔리아가 있잖아요. 인텔리아는 크리스퍼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PS 레이시오가 68배 정도 된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그 유전자 관련 기업의 PS 레이시오를 벤치마킹 해봤는데요. 2025년이 되면 과연 인비테의 예상 주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이 2025년까지 유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주가가 나올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RPS는 7.5달러고요.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18배를 얘기하죠. 18.08배 곱하면 135.6달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가 37.64달러이기 때문에 약 3.6배 정도 올라가는 셈이 되고요. 두 번째로 역대 중간 수준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간 수준은 11.16배죠. 따라서 7.50 곱하기 11.16배 하면요. 83.7달러가 나오는데 이 역시도 지금 주가에 비해서는 약 2.2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서 인비테가 정말로 플랫폼 기업으로 독점적인 그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7.5달러 곱하기 131.69배, 그렇게 되면 주가가 무려 987.68달러에 이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26배나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자, 과연 이러한 시나리오 중에서 어떠한 모습을 앞으로 인비테가 보이게 될런지 우리가 이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과연 2025년이 됐을 때 7.50이라는 레비뉴 퍼 쉐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매출의 성장도 계속해서 우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8.08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PS 레이시오가 앞으로 그 프리미엄이 점점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앞으로 프리미엄이 조금 더 꺼져 나갈지 이러한 추세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챕터는요, 역시 Catch Me If You Want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는요, 150빌리언 규모의 유전자 테스트 시장에 베팅한다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떠한 그 시장에 들어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시장의 규모가 받쳐줘야 거기서 우리가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따라서 일단 인비테는요, 시장 규모에서는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심화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써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테스팅 비즈니스는요, 사실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뭐 인수합병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 3년 동안 10개가 넘는 그 기업을 인수했는데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또한 투자도 계속해서 하면서 당분간은 순위 걱정 안 하면서 계속해서 투자하는 그리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자. 최소한 연 성장률이 30에서 40%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아처 DX라는 기업을 굉장히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 인수를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2021년부터 향후 3, 4년 동안 정도 연 매출이 30에서 40% 정도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전자 테스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바로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테스팅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기업에서 벗어나서 언젠가는 플랫폼 기업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0년간 10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10년간 10배 오를 주식을 소개하는 방송을 전해드렸는데요. 확실히 방송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네요. 간만에 아주 장시간 동안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면서 미준 활동 초기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운영하던 호텔도 영업을 중지하고요. 월급도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제가 그때 가진 것이라고는 남아도는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만약 그때 그렇게 시간이 많을 때 미준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온 이 행운을 가능한 오랜 시간 제 곁에 묶어놓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같은 영상은요, 사실 편집까지 합치면 10시간도 넘게 시간을 투자해야 만들 수 있는 방송인데요. 이렇게 힘겨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던 그 미존 초기 제 모습을 기억하면서요, 앞으로도 쭉 초심을 유지하는 미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존 패밀리 분들께서 제 곁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도 변함없이 미존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